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데까지 또 선생님들에게 한번 말씀 나눠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 제가 아까 전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MZ 세대라고 해서 애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신인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함께 이 시간 나누면서 대구 교육청도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셨을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연수를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연수 시작 전에 먼저 가볍게 요즘 MZ 세대들에 맞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필가 이모티콘을 나타냈잖아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기분이 어떠신지 옆에 쫙 앉으신 분 또는 앞뒤로 앉으신 분하고 현재 연수를 들으러 오기까지 내 오늘 감정이 어떻다? 이걸 한번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석증이 걸려서 좀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또 선생님들 만나니까 되게 반갑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되게 지금 아까 전에 강연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 뭉클했었거든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수 끝날 때쯤에는 또 선생님들이 IB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실 거고 또 IB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이해를 높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좀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옆에 계신 분하고 현재 자신의 감정을 조금 한번 나눠보실까요? 한 1분 정도? 네. 네. 잠깐 이야기 한번 첫 나눠보실까요? 번째가 제일 나은데. 보세요. 네. 네. 위에서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뒤집어진 자는 그것이 뭐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뒤집어질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연수를 할 때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IB 연수가 해외에서 지금 가장 어제 보면 앞서 나가고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수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선생님들이 요즘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참여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야기는 아주 제가 넘어가도 될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활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처음 하시는 거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학교 나가셨을 때 학생들한테 요즘 애들 많이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 하실 때 좀 잘 따라주시고 잘 안 된다 하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드시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오늘 강의를 할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2020년부터 대구 외고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었고요. 올해부터 정식으로 IBDP 한국어로 화학 과목을 가르치게 될 교사 박주영이고요. 저는 IBO라고 하는 IB 본부와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에서 IB 워크숍 리더 교원으로 위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IBEN이라고 하는데 IB 에듀케이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소속돼 있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IB 정식 연수는 하진 않고요. 이제 섀도우 리더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IB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한 2015년, 2016년인가 우연히 그 EBS를 봤어요. 일본어로 이제 IB라는 것이 도입된다고 하는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저게 뭘까? 나도 좀 가보고 싶다, 좀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영어는 좀 부족해서 그리고 또 돈도 많이 없어서 지금 이제 내가 이미 교사가 됐는데 해외 유학을 가는 건 힘들겠지만 뭔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마음은 늘 앞서 있는데 방식이 뭔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뭔가 좀 배워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구 일과학부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때 이제 학생들하고 실험을 하던 그때 모습인데요. 거기서도 제가 영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니 영재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어렵게 가르치는 것 빼고는 어떤 새로운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갈증이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 교육청에서 IB 전문가 연수를 한다고 하길래
이제 대구시에서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박준 쌤이 좀 들어봐라 해서 제가 들었다가 그때부터 이제 어제 보면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묘하게 매력이 있더라고 아이비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2년 동안 지금 우리 입학한 학생들하고 이제 아이비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두렵기도 하고 사실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소개할 거는 아이비 프로그램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대구교육청에서 아이비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이비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 핸드폰을 한번 잠시 켜보실까요? 네. 지금 음악 소리가 하나 들릴 텐데요. 네. 여기 이 화면 보이시죠?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핸드폰 카메라를 켜시면 돼요. 그냥 핸드폰 카메라를 켜셔서 여기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접속이 되세요. 요즘 학생들 이거 되게 많이 합니다. 수업 시간에. 네.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갖다 대면 뭔가 링크가 뜨실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해보세요. 네, 제가 좀 안내 좀 하겠습니다. 혹시 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닉네임 아무거나 이름 뭐 한글도 되고 뭐도 다 되거든요. 넣으시면 돼요. 네, 닉네임을 하나 넣으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조금 가까이 네. 그 카메라를 닉네임을 아무거나 별명을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다시 가시면 네. 네. 아까 끝난 거. 이렇게 네,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닉네임을 하나 이제 다 됐거든요. 여기서 닉네임을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혹시 선생님 안 되시는 분? 네. 한번 볼까요? 네, 유아인이라고 돼 있으면 들어왔다 뭐 이런 뜻인 거 맞습니다. 예. 네. 그 여기 보면 선생님 이름이 저기 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혹시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나요?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좀 말씀해 주세요. 유아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들어오신 거예요. 유아인. 오 많이 들어오시네. 네.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들어오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비에 대한 퀴즈를 좀 간단하게 하면서 아이비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비 퀴즈. 자, 이거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참 또는 거짓입니다. 아이비는 국제 바칼로레아의 줄임말이다. 참이면 파란색, 거짓이면 빨간색. 아이비는 국제 바칼로레아의 줄임말이다. 네, 모두 다 맞추셨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아이비는 국제 바칼로레아의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클릭하신 분이 점수가 높으세요. 오, 네. 동구 문집도 두 번째, 대단하네. 국제 바칼로레아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영리교육재단의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 또는 거짓. 해주십시오. 네, 반반이네요. 비영리교육재단입니다. 네, 저희가 회비를 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거지 이게 어떤 사업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네, 다음 그러면 지금 1등은 문집 네 1등이십니다. 다음 세 번째 아이비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159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맞겠지. 네. 설마 들은 거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겠나? 볼까요? 아직 덜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답은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건 맞지만 발표를 잘하는 건 이제 인재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포디움을 한번 볼게요. 자, 3등은요. 신디님이십니다. 박수. 신디 부탁드릴게요. 누구세요, 신디? 창가님. 네. 오. 자, 1등은 동구 문집. 이렇게
제가 방금 썼던 방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수업 도입에 많이 쓰시기도 하고 아니면 수업 끝나고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와, 상품을 주셨습니다. 미소 친절 공부합니다. 미소 친절 안 돼. 이거 주셨어요. 아이비에 대한 퀴즈를 통해서 조금 이해도가 조금 생기셨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아이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 왜냐면 외교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외교관 자녀들이 여러 나라를 자꾸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력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세계 어디에서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을 하나 만들자, 학위를 만들자 해서 1968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이제 기반을 둔 비영리 교육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그게 바로 IBO, IB 본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그동안 만들었는데 초등교육 프로그램을 PYP라고 합니다. 4대 부초, 3형초 지금 여기 있어요. PYP는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이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냥 초등학교는 PY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학교는 MYP라고 해서 미들 이열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4대 부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이라서 디플로마 학위를 수여받는 거죠. 그래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지금 대구시에서 이제 대구외고, 그 다음에 사대부고, 그리고 포상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이제 디플로마 프로그램 위주로, 왜냐하면 가장 특징적인 게 디플로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잠깐 퀴즈를 하나 내면 이 세 개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먼저 개발됐을까요? 어느 게 가장 먼저 개발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디플로마는 1968년에 이미 나와서 거의 6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이제는 인정받은 거예요. 얘 정말 효과 있다. 그래서 159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중등이나 초등에서도 좀 준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1994년, 1997년 이렇게 차례차례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구시 교육청은 요 세 가지 학교가 다 있는데,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초중등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디플로마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연결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 IB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10대 교육감 공약으로 이제 IB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구 교육의 방향 및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이게 수립이 되어서 지금 이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교육감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서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 교육이 진짜 혁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교육이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 모델이 사실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IB를 도입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배움 자체를 즐기는 평생 학습자로,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냥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걸 그냥 앵무새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이런 세 개를 설계하는 전문가로 양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동안 사실 교육청에서도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제 제대로 안착을 시키면서, 그리고 이 IB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평가가 굉장히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다고는 사실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IB 시스템의 평가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이 공교육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타당하다, 이런 거 이제 인정받고자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여기 다 적혀있지 않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일단 2018년 11월에 IB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한국어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 가르치는 건 IBDP라고 하지 않고 IBDLDP라고 해요. DLDP가 뭐냐면 Dual Language Diploma 프로그램이라 해서 두 과목만 영어로 하고요. 나머지 과목은 다 한국어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과서가 영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영어로 된 교과서로 애들을 가르쳐요. 근데 애들이 시험을 치고 평가를 받을 때는 한국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19년 7월에 이제 IB 본부랑 MOC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이 IB 학교가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IB 학교가 되는 과정이 첫 번째 관심 학교 단계로 머물러 있어요. 관심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IB에 대한 연수를 많이 듣고 이 인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서 후보 학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관심 학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신청서를 내거든요. 그럼 그 학교가 이제 관심 학교가 돼요. 그럼 관심 학교가 되면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관심 학교에서 후보 학교가 되고 싶다고 신청서를 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후보 학교가 되고 나서 그리고 그 IB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컨설턴트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제대로 IB를 운영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승인이 나면서 이제 정식으로 인증 학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 시내에 6개의 학교가 정식으로 IB 월드스쿨로 인정을 받았고 초등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구초, 사명초, 중학교는 그 4대 부주, 그리고 고등학교 3곳이 지금 IB 인정학교로 돼서 저희 학교에도 이제 IB 월드스쿨이 딱 붙여져 있고요. 한국어로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삼성고도 IB를 저희 대구시 교육청보다는 조금 일찍 도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한국어화가 아니고 올 영어로 가르치고요. 지금 한국어로 같이 가르치는 곳이 대구랑 제주도. 요즘 제주도 엄청 교육 때문에 뜨는 거 아시죠? 제가 거기 연수도 갔다 왔었거든요. 제주에 NLCS라고 노스런던 하여튼 무슨 그 되게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IB를 하는 학교인데 그쪽에 가니까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구 그 제주도의 국제학교가 학력이 좋다고 많이 소문이 나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 그쪽도 다 IB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존 교육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교육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진짜 돈 많은 애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IB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앞에서 강연하실 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정신을 이야기할 때 저도 가슴이 되게 뭉클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상해에 갔다가 제가 한 30살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상해 갔다가 상해 임시정부를 제가 갔었어요. 근데 저는 교과서로만 보던 상해 임시정부가 뭔가 진짜 커다란 건물이 있고 막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정말 어떤 건물의 1층, 2층 되는 작은 그냥 새 들어서 있는 걸 보고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때 뭔가 되게 짠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면서 기념품, 김 선생님이 있는 기념품 사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IB의 이런 교육 목표랑 이런 그러니까 좋은 그런 교육 목표도 다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B는 상호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통해 더 평화롭고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탐구심이 많고 지적이며 배려심이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IB는 학교와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국제적인 교육의 엄격한 평가를 겸비한 도전적인 프로그램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타인들도 역시 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능동적이며 공감력 있는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IB는 단순히 지적인 학습자만 기르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미 아이가 충분히 성장했다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입사관을 만났는데
서울대 입사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IB 애들 국제학교에 있는 IB 애들 이렇게 뽑아봤다. 근데 걔들이 퍼포먼스가 너무 뛰어나대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반고나 이런 데서 성적이 좋은 애들과 IB 학교 애들 보면 1학년 때 티가 안 나대요. 근데 2학년, 3학년이 갈수록 아니고 이 애들과 함께 무슨 프로젝트를 해보면 이제 일반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뭐 A를 시키면 딱 A만 해온다는 거죠. 근데 IB 학교 나온 애들은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있어서 뭘 하나 조사해와 하면 그거 논문을 딱 정리해서 가져올 정도로 퍼포먼스가 뛰어나서 이제 서울대에서는 IB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가르치는 이 IB를 이제 처음 올해 시작한 애들은 정말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이 IB를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 정말 어찌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학생들인 거죠. 네, 그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IB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IB는요 그냥 단순히 지적인 학습자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학습자상이 인재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잘 듣고 이야기하고 또 표현도 잘 할 수 있는, 경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또 세웠으면 지켜나가는 사람,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오픈 마인디드라고 하고요. 또 남을 돌볼 수 있는 배려하는 사람, 케어링이라고 해서 남을 돌보는 사람도 학습자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밸런스드라고 해서 균형 잡힌 사람, 그리고 성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학습자상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IB 프로그램의 목표는 공통된 인류애와 지구 보호를 공유하는 국제적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들을 개발해서 더 좋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B의 주요 목표입니다. 근데 이 IB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나가면 정말 훌륭한 학생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자산과 그런 목표들이 각 교과군에 다 골고루 있어서 선생님들이 늘 그런 부분을 인지하면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건 초등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이제 디플로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여기 보면 중간에 먼저 이렇게 지금 동심원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IB 디플로마는 중액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갑자기 교육과정 그 교육학 시간에 나오는 용어가 나오는데 중액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교과 중심이 또 아니고 그리고 너무 경험주의로 이제 학생들이 흥미만 이렇게 실생활 중심도 아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절충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심에 우리가 바라는 학습자상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제일 안쪽에 교수 접근 방법과 학습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다음 원에 있는 게 지식이론이라고 해서 TOK라고 합니다. 지식이론은 Theory of Knowledge라고 해서 지식이론이라 하고요. 소논문이 있고요. 창의 활동 봉사라고 해서 요 세 가지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바깥에 보면 교과군이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언어와 문학에서 모국어가 있고요. 두 번째 외국어가 있습니다. 모국어, 외국어. 그러니까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개인과 사회 과목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과학. 그리고 수학 앤드 컴퓨터 이런 거 돼 있는데 수학. 그리고 마지막에 예술, 비주얼 아트나 아니면 디어터나 연극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런 6개의 교과군을 학생이 골고루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요 3개의 과목은 지식이론, 소논문, 창의활동봉사 요 3개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듣고 요거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교과군에서 3개에서 4개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하이어 레벨로 이제 240시간 이상을 수업을 들어야 되고 두 개에서 3개 과목은 스탠다드 레벨이야 표준 레벨로 150시간 이상 수업을 다 듣고 각 교과별로 시험을 칩니다.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은데 왜냐하면 내부 평가는 학교에서 저희가 애들을 이제 과학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학은 내부 평가가 논문 쓰는 거예요. 방법은 실험을 많이 시키고 논문을 쓰거든요. 그걸 제가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IB 본부에서 너네 학교 샘플 몇 개를 뽑아요. 이렇게 갖고 와. 그래서 채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준 점수와 자기들이 준 점수가 안 맞잖아요. 그럼 점수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수를 정확하게 무작위 샘플링을 해서 점수를 계속 이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내부 평가와 함께 정해진 날짜에 외부 평가를 칩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1, 2, 3, 지필 평가 1, 2, 3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이 받은 점수가 최종적으로 각 과목별로 4점 이상, 전체 24점 이상 되면 디플로마를 수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이수하는 대신에 일정 수준만 넘으면 패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교과들은 지식들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점수가 꽤 높아야지만 이제 이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학생들이 말 그대로 학위를 부여받는 거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우리 학교 대구시 교육청 학생들은 DLDP라고 했잖아요. 듀얼 랭귀지 디플로마 프로그램이지만 이 점수가 높다면 외국의 어느 학교에 원서를 내도 하버드나 이런 데 원서를 내도 받아줍니다. 왜? DLDP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간에 있던 지식이론 소논문 창의활동봉사가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뭐 국어는 어떻게 한다 대충 우리가 감이 있잖아요. 배워봤기 때문에 과학도 어떻다 이런 게 감이 있을 텐데 IBDP에 굉장히 특이한 과목 3개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각 교과별로 깊이 있게 심화가 되다 보니까 과목들끼리 연계를 하고 통합해주는 과목 어떤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이 필수 코스, 필수 과목이라는데 TOK는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우리가 보통 지식을 많이 가르치지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나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나라 안 가르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지식 이론은 설명을 해도 사실 저도 사실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지를 사고해보게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식 이론은 정말 많이 어려워요. 애들도. 이게 익숙해지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600자 이상의 논술문을 써야 돼요. 학생이. 그래서 이거를 저도 정말 배워보고 싶은 과목인데 이걸 배우면 정말 학생들이 논문을 표절하거나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뭐 책 제목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이 왜 그런가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인식을 해 나가는 걸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논문은요. 관심사에 자기 관심사가 있습니다. 4,000단어 영어 단어로 4,000단어 이내로 소논문을 하나 소논문 아니죠. 논문을 작성해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담당 교사가 역시나 다 배정이 됩니다. 그 선생님과 함께 40시간 이상 상호작용을 통해서 논문을 작성해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디플로마 수여를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하면 약간 자료를 조사하죠. 생각을 탐구를 하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하죠. 그런 역량들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창의활동 봉사는 크리에이티비티, 액티비티, 서비스 요걸 줄여서 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아시죠? 그거의 학생 중심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이라 하지만 학교에서 다 정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18개월 동안 역시 자기에게 이제 할당된 그 선생님과 함께 창의 영역과 활동 영역과 봉사 영역에서 충분히 자기가 이 활동을 했음을 입증을 해줘야 돼요. 네, 그게 다 기록을 합니다. 그 IB에서 이거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나는 원래 농구를 전혀 못해 드리블 전혀 못했다. 근데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한 2주간 계속 드리블 연습을 해서 뭐 드리블 맞나요? 하여튼 뭐 슛도 넣고 해보겠다라고 만약에 그 선생님한테 먼저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걸 애가 꾸준히 실천하고 마지막에 그걸 성공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창체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시간에 딱 그것만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중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제가 너무 빨랐나요? 네. 혹시 좀 여기까지 그래도 궁금하신 거 질문 없으신가요? 아주 대단한데요. 굉장히 참 깜짝 놀랄만한데 아, 네. 우리 학교 정규 교육 과정 또 아이들이 인수하고 여기에도 참여하고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IB 교육과정이 지금 대구 외고 같은 경우에는 두 반이 IB 학생이거든요. 그럼 두 반이 IB 학생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 틀 안에서 이것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학력도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하는 건 2015에 IB가 어떻게 하면 잘 접목될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치 부장님하고 카스 코디 선생님이 함께 어떻게 하면 기본 창체에다가 카스를 같이 근데 그냥 무늬만 더듬히는 건 절대로 안 돼. 그거는 정말 IB에서 기가 막히게 다 알아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IB 화학 같은 경우에는 IB 화학 과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IB 화학 SL 과목이라고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개설을 해서 다른 반 학생들은 화학원을 들을 때 IB 반 학생들은 IB 화학원 SL을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SL이 뭐예요? SL 스탠다드 레벨이요. HL은 하이 레벨이에요. 네, 하이 레벨. 교육 과정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배워왔던 그 교육 과정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두 반이라도 못 따라가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맞습니다. 친구들은 사실 저기에서 낙오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면은 네네.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네네. 발생할 수 있는 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맞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정말 우수한 애들이 오면은 우수한 애들은 어떤 교육과정에도 다 잘합니다. 근데 우수하지 못한 애들이 왔을 때 정말 이걸 해낼까 사실 저희도 그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별로 이제 1대1 멘토링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저는 9명입니다. 지금 9명의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2년 안에 화학 SL이라고 해주면 이게 표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고급 화학 그 다음에 화학 실험에서 거의 과고 수준까지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인문계잖아요, 그죠? 네? 인문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그 아이를 이제 저희가 개별로 좀 지도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아직은 도입 초기라서 선생님들의 무게감이 엄청 크죠. 그리고 대신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과 이제 일반 학교 이과 같으면 물화생지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IB를 만약에 듣게 되면 물화생지 다 안 들어도 되고요. 화학이나 생물이나 물리나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만 깊이 있게 파면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 한 과목만 가르치면 그 아이들 지식이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탐구 기반, 개념 기반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한 과목에서 얘가 이런 성취를 할 만큼 잘 가르치면서 이제 전이 가능한 개념들을 가르쳐서 다른 것들도 나중에 배워 나갈 때 좀 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이제 기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수가 적은 편이죠. 네. 과목 수가 6개밖에 안 돼요. 우리 국내 대학에서 네. IB 그 디플로마를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네. 수시에서의 그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IBN이라고 해서 IBN 위촉식을 갔는데 경북대학교랑 대구시 교육청이랑 또 MOU처럼 이렇게 체결을 해서 IB를 이제 이수한 학생들에 한해서 수시로 이렇게 뽑는 것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 있잖아요. 최저 등급이 없는 수시 학종 전형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 그게 이제 보장이 안 되면 결국은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능은 같이 쳐야 돼요. 수능은
그러니까 수능을 칠 수는 있지만 수능의 연습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능을 칠래야 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말 그 아이들 등급을 위해서 굉장히 경쟁에 몰아넣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화학을 만약에 높은 수준 하이어 레벨까지 했지만 수능의 화학 문제를 푸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는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를 학생들에게 다 알려주고 너희들이 선택을 할래?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선택한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20명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 테이커라고 위험한 게 있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사실 학교에서 보면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그 3학년 졸업하자마자 정시로 가는 애들보다 재수, 삼수에서 정시로 잘 가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가는 애들이 훨씬 많을 때 생기부나 교육과정의 다양성에서는 이 IB가 조금 더 앞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거는 적을 수 있습니까? 생활기록.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목이 개설돼 있습니다. TOK라고 해서 지식 이론 과목을 개설했고요. 소논문도 역시 개설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을 개설해서 그 이제 교과 세특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것들도 진짜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어요. 진짜 이게 그래 IB가 정말 좋은데 저게 되겠나? 애들 따라가겠나? 그리고 근데 바로 이제 해외 대학을 지금 바로 해외 대학을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차라리 해외 네? 그게 훨씬 유리하지 않아요? 유리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외국어 실력이 좀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대학을 바로 진학할 애들은 국제학교 있잖아요. 그 제주도에 가면 국제학교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쭉 써왔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뭐 약간 에세이 써는 거나 이런 것들로 바로 인터뷰하러 가고 하면 해외 대학은 정말 잘 붙는다 하더라고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사회부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현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IB 담당을 맞아요. 담임 선생님.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학생들 유치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 하는데 네. 외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목고잖아요. 네네. 특목고라서 훨씬 이제 뛰어난 아이들이 온다고 가정할 아닌가요? 그럴 때 거기에 뽑는 부반이 네. 과연 그 선별할 때 어떻게 같은 그 선별은 진짜 학생 선택이 학생 선택 네, 성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 선택으로 맡기고, 그리고 IB는요 사실 대학 저희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 면에서 오는 것들은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연습의 대상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대신에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최대한 왜냐면 그냥 일반고에 있었으면은 흐지부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학생들이 다 요즘은 MZ 세대는 말 그대로 이것까지 선생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다 선택을 한 거예요.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좀 학부모와 학생에게 맡겨 놓읍시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교육청에서는 전국 학교로 다니면서 IB는 이렇고 2015 교육과정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성취를 하는 거다, 너희가 우리 애들 좀 뽑아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교육청은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제가 IB 학습 자산이 있고 맨 안쪽에 교수 접근 방법과 학습 접근 방법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늘 인지하고 계시지만 사실 수업할 때 종종 수업을 설계하거나 할 때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IB는 6가지 교수법에 입각해서 수업을 설계해라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그냥 강의보다는 탐구에 기반하고, 그리고 사실적인 지식들을 여러 개를 막 나열해서 많이 가르치기보다는 그런 사실들 위에서 뭔가 넘어서는 어떤 통찰을 할 수 있는 개념을, 그래서 다른 과목에 또 접목할 수 있는 전이 가능한 개념 중심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그리고 학생이 이런 걸 배울 때 그냥 단순히 뭐 교과 내용만, 개념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상황에 따라 맥락을 고려해서 학생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학생 개별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개별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니? 이 또 묻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때까지 평가라고 하면 내가 뭔가 가르쳤어. 그리고 애가 시험 쳤어. 얘는 잘해 못해. 이렇게 평가, 이렇게 나누는 용도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평가를 그 학생이 현재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도움과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는 그 평가 정보를 활용한 교수법을 할 수 있도록 요 6개를 이제 기본적으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5가지의 스킬들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고 스킬, 사고 능력, 사고력, 그다음에 자료 조사 능력, 그다음에 대인관계 기능,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뭐 퍼포먼스를 나타낼 거냐, 이 의사소통 기능, 그리고 자기관리 기능이 뭐냐면 이 수많은 일정 가운데 어떻게 데드라인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요 5가지가 학생한테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라도 선생님이 나는 이번에 아이들에게 조사 기능을 좀 향상시키면서 수업을 하고 싶어. 나는 이번에 학생들이 사고 기능을 좀 높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기르고자 할 때마다 그 수업 똑같은 주제라도 수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TT라고 하는 교수 접근 방법과 학습 접근 방법이 수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벡터 역할을 한다고 한 게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기르고 선생님은 이 전체를 항상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수업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IB 수업이라고 하면 IB 수업이 막 뭐 특별히 다르다라고 하실 건 없을 거. 결론은 이제 선생님들이 IB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 기존에 했는 거랑 비슷한 것도 많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전체가 하나 어울려서 학교가 돌아가는 그런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IB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이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당장은 못 보여드리고 대신에 평가 문항으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게 이번에 2022년 화학 1의 19번 문항이에요. 선생님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화학 문제 같습니까? 아니면 수학 문제 같습니까? 화학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양적인 계산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IB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래프는 특정 온도에서 분자 에너지에 대한 맥스웰 본질만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일산화 이질소가 분해되는 속도는 금속 산화물 촉매에 의해 크게 증가한다. 그래프에 주석을 달고 이를 활용하여 촉매가 이런 효과를 가진 이유를 요약하시오라고 해서 화학의 그 본질을 더 알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요. 화학을 얘가 충분히 이해를 해도 이 문제를 풀 때 보면 반응 후 기체의 부피와 생성물의 비율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 화학 교수님들도 못 푼다 하시더라고요. 화학 문제를.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학 HL을 내가 정말 하이어 레벨로 뭐 분과학까지 다 공부를 했지만 이런 문제를 갑자기 풀어라 하면 그 학생은 풀 수 없어요. 이거는 이 문제를 푸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능은 정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그런 학습 방식이라면 뒤에 있는 얘는 딱 봐도 문제도 일단 널널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화학에 대한 이론만 이해하면 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내가 오늘보다 화학 지식이 조금 더 늘었어. 내가 조금 더 공부했어. 이런 거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는 그런 평가는 아닙니다. 평가가 이렇게 다르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의 수업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수업 방식보다는 평가로 선생님들한테 안에 수업이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강의를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 많지 싶은데. 정말 듣기 서울대는 어려운 지금 생각인데. 네? 서울대는 이 교육과정 수능 말고 수시를 통해서 원래 서울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서울대 그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원래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화학
담당이시기 때문에 화학 분야의 아이들을 뽑잖아요. 그럼 과목별로 IB반을 따로 뽑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그 6개 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학에서 무조건 하나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IB반 학생이 20명이 있는데 그 20명 중에 대부분의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20명 중에 절반은 생물 듣고 절반은 화학을 들어요. 그냥 그 교과군 안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저희가 반이 지금 2개가 있는데 모국어, 외국어, 사회, 수학, 예술은 똑같이 다 듣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생물이냐 화학이냐 나눠져서 반 애들이 그 각자 반에 있다가 요 과학 시간에만 이동해서 하는 거지 과학반 따로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모국어 교육 어느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참 궁금하네요. 아, 국어요? 네, 국어 수업이랑 특히 역사 수업 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개인과 사회에서 역사를 하는데 저희 역사 시간에 보면 막 이렇게 뭐 많이 외웠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뭐 현재를 배운다, 미래를 뭐 예측한다,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런 진짜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을 가지게 해주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너는 여기서 어떻게 바라보냐 관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 문과 쪽의 수업이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이과는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과학은 실험을 많이 시켜요. 네,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과목은 아니라서 다른 과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 화학은 화학 실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 중에 실험 24차씩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고등학교는 수능 친다고 실험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글로 적고 말잖아요. 실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 개별 조사라고 해서 이게 내부 평가인데 자기가 흥미있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무조건 논문 한 편을 적어야 됩니다. 이거 써야지만 디플로마 수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룹 4 프로젝트라고 해서 과학을 선택한 애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걔들이 환경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시회 같은 거를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을 과학답게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대학에 AP가 있고 IB가 있거든요. AP는 실험을 안 해도 돼요. 근데 IB는 실험이 들어가요. 그래서 IB가 AP보다 더 비싼 교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험 장비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AP는 쉽게 도입할 수 있는데 IB를 도입하려면 학교 전체가 움직여야 되고 또 실험도 이렇게 다 시켜야 되니까 쉬운 AP를 많이 하는 거죠. 네. 저도 고등학교 그 과거에서 이제 AP 수업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AP는 이제 실험 이런 거는 거의 강조하지 않고 일반 화학만 깊이 있게 들어가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학생들의 다양성이 아직까지는 존중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학생이 그 교과분 중에 나는 이거 듣고 싶어라고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연수를 갔던 NLCS라고 하는 그 제주 NLCS는 가니까 학생 한 명이 티어터를 듣거든요. 연극을 그 한 명을 위해서 수업을 개설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명을 위해서 수업을 개설해 주는데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티어터를 개설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학교가 원래 영국의 교육 과정을 따라하고 있거든요. IGCSE를 하는데 그 과정에 드라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그리고 학교에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그리고 학교 학비가 일단은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원이 되는데 공교육은 지금은 어쨌든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확대해 나가게 좀 우리 애들이 줄어들잖아요. 애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교육의 질을 더 높이는 쪽으로 많이 움직여 나가죠. 근데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이거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좀 공교육에서 활성화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있으신가요? 100년이 가졌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거지만 이게 다 대체가 되기는 힘들겠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불안해하기도 하시고, 불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방식대로 사교육을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직은. 그런데 일단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이제 3학년에 가서 대학 졸업할 때 얘가 원래 그냥 일반고 갔으면, 왜냐면 일반고 그냥 갔으면 이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갔다라는 어떤 성취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최상위권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더 존중받았으면 하는 부모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학교 공부는 너무 빠르고 빨리 습득하고 빨리 이렇게 암기 잘하는 애들한테만 유리한 그런 애들이 학습의 기회를 좀 더 가지는데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서 공부를 했을 때 과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애들은 저기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 경북고나 능인고나 거기 다 있습니다. 정말 최상위권 애들. 왜? 의대 가려고요. 근데 과거에 가서 가장 큰 성취를 보는 애들은 뭐냐면 과학에 흥미가 굉장히 있어요. 근데 내가 엄청 암기력이 좋거나 엄청 머리가 좋진 않아. 근데 끈기가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배우는 거에 대해서 내가 흥미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과거에 왔을 때 정말 제일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원래는 이제 평범한 아이였지만 이런 IB 교육과정을 통해서 일반고에 있을 때보다 많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또 부모님들이 좀 덜 불안해하고 한번 맡겨보자라고 하지 않을까. 사실 되게 비싼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공교육에서 어쨌든 무료는 아니지만 딱 이 현재 이 돈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번 저는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네, 해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이제 물론 이제 비용 발생 면에서 네. 진짜 월 연에 뭐 7천만 원 이 정도의 학비를 내는 것 같으면은 정말 연극반 한 명을 위해서라도 좋은 교사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거는 시스템 참 좋은데, 저는 이제 왜 교육청에서 굳이 네. 이런 초반에는 밝혔는데 네. 이제 해외 거를 보이기는 저는 가끔씩 우리나라에도 민족 사관학교가 네네. 1994년도에 네네네. 나와서 거기 아이들도 네. 그 안에서 네. 자율적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민족사관학교 같은 데도 IB 교육과정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네. 오히려 교육청에서 그런 데 걸 좀 벤처마킹을 해서 아. 이 공교육에 우리나라 거도 굉장히 네. 좋은 게 많았었는데 근데 IB 교육과정을 선택한 이유가 네. 이제 각 나라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하다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제 인정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진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거는 이제 그 IB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민족사관고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 애는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SAT를 쳐야 되고 또 그 일정한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IB다 해서 그걸 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실이 나올 때가 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굉장히 고생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IB가 진짜 많은 질문과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되게 좋은 거지만 사실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론은 이 네. IB 교육 과정이 네. 정말 우리 교육 과정이 혁명적인 과정인 건 틀림없고 네. 필요하지만은 네. 보편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충분히 알려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네네네. 맞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네. 힘들지만 저희도 말했는 게 뭐냐면, 아니 IB 학교를 따로 만들면 되지 왜 일반고에 2개의 반을 설치를 해서 선생님들끼리도 뭐 IB 수업하는 선생님, IB 수업 안 하는 선생님, 뭐 수업 실수 적다 많다 이거 막 싸우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IB 학교만 딱 만들었을 때 애들이 진짜 모집이 될 거냐. 그리고 IB 학교, 그 학교에서 그 지역 근처에 사는 학생들 중에 나는 이 학교는 가고 싶은데 IB 말고 그냥 일반 교육과정을 하고 싶다. 그런 선택을 또 박탈하는 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예, 한 일반 학교에 있던 2개 시험 학교라고 연구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쌤, 그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요. 네. 예, 앞에 우리 신정식 네. 교수님이 얘기한 우리 저희들 흥사단에서 하고자 하는 네. 아카데미 학교 고등학생들 아니면 중학생들에게 네. 아카데미 활동을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오늘 저희들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 중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신정식 단원님 강의도 이렇게 듣고 하면서 이런 거는 우리 저희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우리 IB에서 하는 장점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네.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카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카스랑 접목시키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수업에 개인과 사회 그런 데서 우리 이제 역사 의식. 네, 맞아요. 역사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역사 과목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있는 E를 쓰잖아요. 소논문을 쓰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뭐 토론 그리고 디베이트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다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다 이게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제가 뭐 선생님, 전 역사는 아니지만 역사 선생님이라고 다 디베이트 잘하시거나 논술, 뭐 토론 다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량들이 틀림없이 IB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천 강의 보고 싶은데 그 하다가 알지 않죠. IB 수업을 그러니까 IB 수업을 막상 와서 보시면 국어나 역사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외국어 같은 경우에 오시면 그냥 뭐 과거에서 하는 거랑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 국어나 역사 수업 선생님이면 제가 오픈해드리겠는데 당장은 이 선생님한테 그 청강 좀 해도 되겠냐고 하면 오픈해 주실 수 있으려나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단기 캠프를 해요. 그래서 한 5월 달쯤에 하는데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IB 수업은 어떤 거다라고 해서 대략 맛보기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게 몇 번 신문에도 나오고 하기는 했었어요. 글로벌 센터에서 요 근처에 글로벌 센터 있거든요. 거기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IB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엄청나게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뭐 특혜나 그런 건 없나요? 제가 교육감님에게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말했더니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재고 선생님들도 영재고 교육과정이라는 걸 새롭게 돌리니까 돈을 더 주지 않냐. 우리도 돈 더 달라 했는데 안 준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하라고 위촉장만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섭증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참.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마치면 그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데가 그 청소년 문화예술이에요. 우리 창의력 체험하시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카스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그 학교에 이제 카스 과목과 연계해서 뭔가를 하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그게 협의가 된다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스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주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역사회에 연계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선택을 하려면 어디 하면 해야 되죠? 선택을 하려면 이제 카스 담당자 제가 그러면 학교 돌아가서 카스 담당자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카스 담당자들도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포산, 대구외고 그리고 사대 공고가 있는데 학교마다 분위기가 또 달라서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좀 위치가 좀 일단 멀잖아요. 근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명함하려면 관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부분 중학생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중학교는 초등학교, 고등학생들, 고등학생, 사대 공실밖에 없는데
지금은 서동중학교인가 그 서동중이요? 서동중학교. 네, 서동중학교도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받지 않았고 지금 후보 학교고 이제 곧 인정될 것 같아요. 그때 교육감 인터뷰하시고 또 그 교육감 당선되고 알수 우리 홍사단에 오시갖고 특강도 하셨어. 그때 아이디 교육까지는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교육감님도 저희들한테 특강하고 오셨어요. 공무원 오셔갖고. 예.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